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성주의를 2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라틴어 페미나에서 유래되었고 1830년도 이제 뿌리에 이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조금 구별됩니다. 이 뿌리에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9세기 중반 이후 여성의 권리보다는 뭐 성평등을 주창한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성평등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성주의는 이제 성이 불평하다는 이러한 인식을 포함되고 있고 이 인식의 기초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 현상을 좀 개혁하는 운동 그리고 여기에 바치는 이론 요 3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뭐 중세 때도 뭐 여성주의 학자들은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그 시민혁명 이후 이제 자본주의 태동 이후 이제 여성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피트 구주 그 여성이 단두대에 올라야 한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 그러면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반대당에 있으면서 이제 숙청당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였고, 자 이분이 내 이제 시작으로 이제 여성주의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주의는 지금까지 이제 제3의 물결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드구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이제 울스턴, 그래프트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1의 물결, 그 다음에 이 제1의 물결은 같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틀리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데 어떠한 사회의 제도적 불평등에 의해서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제1의 물결이고 특히 우리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볼 때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게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사유재산 등에 의해서 파생되는 하나의 이제 부분적 이데올로기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뭐 제1의 물결이 성평등이 잘 구축되고 그러면 성이 해방됐으면은 제2의 물결은 이제 나오지 않죠. 근데 뭐 큰 제1 물결 이후 뭐 물론 여성의 지위는 상승해야지만 그게 만족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2의 물결이 이제 탄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2의 물결은 이제 다름의 시각입니다. 아까는 남녀가 똑같다고 했지만 제2의 물결은 남녀가 다르다. 이 다름에 의해서 성불평등이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아까 봤던 자본주의 한 역사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부터 뭐 원시 공산사회부터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후 뭐 사회주의나 봉산주의를 가도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계속 유지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파생된 원인 이제 그 섹스죠. 이런 그 육체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급진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다름의 시각이 이제 제2의 물결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2의 물결은 우리가 봤던
그 68혁명,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더불어서 이제 격렬한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젠더,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도 이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현재는 우리가 보통 제3의 물결로 90년도부터 이제 제3의 물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버틀러,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이고, 해로웨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제3의 물결에 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듯이 이제 젠더의 한계죠. 이제 젠더라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축된 그런 그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젠더에 대한 어떠한 그 성평등의 실패, 그러면서 섹슈얼리티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다고 제가 전번 시간에 설명하였죠. 그래서 이 젠더보다는 좀 섹슈얼리티에 치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세 가지로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더욱 분석시킨다. 아까도 했지만 제2의 물결에서 이 차이를 조금 더 뭐 세분화시킨다. 여성 그러면은 자 상류층의 여성이 있고 중류층의 여성이 있고 하류층의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그 인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아시아 인종들이 저희 나라에 오면서 이러한 어떠한 성 불평등, 이러한 인종적인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섹슈얼리티를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말 차이의 분석이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포스트 페미니즘. 이 포스트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탈페미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제 여성 운동의 노력으로 인해 더 이상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이 자신의 개인적 노력으로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대중문화 콘텐츠 등 강력하고 해방된 여성들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면서 소녀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던 뭐 지금 뭐 그 킹덤인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여기 TV로 보면 이제 그 강렬하게 여성들이 춤추는 그 아주 뭐 그 부각돼 가지고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런 모습이죠. 이제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개인 스스로가 사회적 지위를 찾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등한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는 없죠. 어찌되었든 포스트 페미니즘 해가지고 이제 성평등이 됐다. 이제 보통 이제 이대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제 성불평등한 것이 없다. 이제는 각자의 이제 남녀의 똑같은 어떤 대결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틀러 중심으로 이제 키어 이론이 또 제3의 물결의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은 뭐 간단하게 또 한 주차 이제 보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자 이제 이 루소의 에밀입니다. 그 장자크 루소 그러면은 뭐 자유주의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이 에밀에서 이제 이제 에밀이 남성이고 소피가 여성이죠. 근데 교육이 틀립니다. 그래서 에밀이 아이의 탄생에서부터 25세 때까지 교육 과정이고, 자, 소피 여성은 독립보다는 이 복종이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된 교육이죠. 근데 짱자크 루소 자체도
남자는 좀 독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성은 이제 복종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남성들은 이제 한문으로서 시를 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여성들은 한문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국문만 이제 배우고 그리고 어떠한 그 시를 한문을 모르니까 시를 못 읊죠. 그래서 뭐 다림질이나 뭐 재봉 이런 쪽으로 저기 막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누구냐 문종의 그 어머님이 한문을 몰라요. 한문을 몰라가지고 모두 옆에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이제 실력에도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그냥 교육의 차이, 이 교육의 차이를 이 짱자크로서는 남자로서의 교육과 여자로서의 교육이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그 가틈의 시가 호모로게이션이라 가지고 제1의 물결이 이제 생성됐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의 물결은 남자에게 투표권이 있는데 이제 그를 낳은 어머니에게도 투표권이 없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그래서 이제 참정권을 상당히 중요하셨죠. 아까도 했지만 인식, 운동, 이론, 그렇죠. 이러한 그 어불성설이라는 인식 속에서 참정권의 운동을 하죠. 이론적 받침이 바로 제1의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그래서 뭐 5,000파운드인가요? 5,000파운드와 자기의 방이 있으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어떤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울프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여성 자기만의 방 이제 이런 식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융은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인데 이제 프로이트하고 이제 이제 같이 시작했다가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래서 이 융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형 이론, 이제 원형 이론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인데 여기서 이제 아니마하고 아니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도 제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단지 어떤 그 빈도, 양이 한쪽이 적고 많음의 차이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식으로 이 심리적인 생각도 남자 안에 여성적 요소, 그러니까 아니마, 여성 안에 남성적 요소, 아니무스, 이것이 모든 남녀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남성은 뭐 이렇게 남성 테스토스테론적인 이런 그런 호르몬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뭐 여성적이다 생각해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왜 그것이 여성적입니다. 이렇게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 저도 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분법적 질서의 기초에서 뭐 강한 것은 남성, 약한 것은 여성, 그러면 여성적 호르몬, 그렇죠? 그 남성 안에 여성적 요소가 있죠. 그게 저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3명의 누이 속에서 자랐어요. 3명에서 누이 속에 자랐기 때문에 뭐 어떤 남성적인 뭐 싸움 이런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피하죠. 기피하고 의외로 저가 좀 여성적 요소가 좀 많습니다. 이제 깔끔 떠는 거. 뭐 아니요, 저 몸에 대해서는 깔끔 안 떠는데 이렇게 뭐 청소 같은 거 이런 것을 상당히 깔끔을 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 여성적 요소라고 간주할 때 이분법적 질서의 기초에 의해서 여성적 요소라고 간주할 때 이게 바로 아니마죠. 남성 안에 여성적 요소. 또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남성적 요소.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근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게 바로 여성 안에 이제 남성적 요소죠. 아니무스죠. 그러니까 이제 양성 인간입니다. 융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보통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남성과 남녀를 구분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양성 모든 사람은 양성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융의 그 심리학적 어떤 그런 제공도 해줬고, 하여튼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제1의 물결 이제 여성주의가 생성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1의 물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정권이죠. 참정권. 남녀가 똑같다. 그래서 이 참정권을 상당히 이제 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영화도 우리가 이제 서프로제트라는 이런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20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의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1의 물결은 참정권의 운동이다. 그래서 왜 참정권을 가져야 되냐? 남녀가 똑같기 때문에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정권은 뭐 17년도 러시아, 18년도 영국. 그래서 영국은 그해 한 23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성이 참정권을 갖는 거 있고, 자 프랑스가 46년도. 저 우리나라가 45년이라 그랬는데 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48년도 이렇게 참정권을 여성들이 갖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1의 물결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의 물결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볼 이제 마르크스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유주의 입장에서의 페미니즘과 공산당 입장에서 페미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리버럴 페미니즘을 보면은 이제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그죠? 이분은 이제 175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제 사셨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분의 책이 여성 인권 옹호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그녀 자체로 목적으로서, 그렇죠? 이거 목적으로도 이게 이제 그 칸트의 이제 이야기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저기 응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목적으로. 근데 우리가 수단으로 만나지 말고 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딸과 아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같음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같다. 남녀가 같다. 근데 교육, 아까 루소가 보듯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교육, 이 교육의 차이가 바로 성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울스턴 크래프트의 이제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이제 좋은 어머니, 근데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셨죠. 이제 본인은 이제 남녀 동등한 교육을 받으라 그랬지만, 뭐 좀 시대적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러한 경향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또 우리가 한번 기억할 사람은 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해리어 테일러 거예요. 그 부인. 그러니까 해리어 테일러라는 분은 뭐냐면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지적 동반자예요. 지적 동반자에 있다가 이제 남편의 그 해리어 테일러 그 남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스튜어트 밀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그분과의 어떤 이 지적 교류 속에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자유론도 유명하지만 여성의 예속이라는 책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1869년도에 이제 발표된 책인데, 물론 그 테일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게 보이는 이유는 잘못된 교육의 산물이므로 여성에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보면 올스턴 크래프트와 비슷한 얘기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에 의해서 438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에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참정권도 발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하여튼 교육을 동등하게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빅토리아 영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영을 보고, 그분들은 어떤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그런 환경의 차이로서 사회 능력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들은 교육도 못 받고, 그 다음에 환경도 돌봄 노동, 가사 노동에 치우치니까 이 사회 능력의 차이가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던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하면서 이성의 능력이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결정론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 내가 작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밀은 여성의 예 속에서 통일하게 교육시키고, 자, 빅토리아 여왕 같은 분을 보면 통일하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 그죠? 환경의 차이에서 사회 능력이 차이가 나올 뿐이다. 그래서 여성이 불평등한 거다. 그리고 스튜어트 밀은 이제 강조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 잘못된 신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잘못된 신념이죠. 사람들은 호르몬에 의해 남성적, 여성적 특징을 갖는다. 잘못된 신념은, 왜냐하면 아까 융은 지금은 애에 와서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융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신체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이런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양성적 이제 그런 태도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에 대한 이런 남성적, 여성적 특징, 그다음 여성들은 출산의 운명이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직업보다는 결혼과 어머니의 역할에 적합하다. 출산의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직업보다는 결혼과 어머니의 역할,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돌봄 노동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이러한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좋은 어머니 중심의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직업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에서 성의 불평등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성이 불평등해? 왜 불평등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근데 교육을 왜 안 받아? 그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돼. 그렇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이제 요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알다시피 이제 대안이 교육을 받고, 그죠? 동등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제도적 계획, 그 다음에 이번 참정권, 그래서 이제 동등한 교육, 그래서 남녀공학,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남녀공학, 그다음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하여튼 이러한 동등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이제 제시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이 아주 좀 위험한 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동일 노동, 똑같은 노동에서 남자 용접공이나 여자 용접공이나 똑같은 노동에서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이 사회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역기능적인 면, 아니면은 잠재적
그런 그 기능.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볼 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하면 좋죠. 뭐 남성 뭐 용접공이나 여성 용접공이나 똑같이 줘라. 이게 이제 보이는 이제 원칙이지만 사회적으로 할 때는 이게 역기능적인 면, 그다음에 숨어 있는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여성들한테 도리어 불평등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도 이것이 또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여성주의하고 거리는 멀지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고용주들이 남성들을 더 선호하여, 자,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 분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있지가 않죠. 근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사회 현실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어찌되었든 남성들을 더 선호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 학생들의 실습을 보낼 때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능하면 남성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것은 이제 뭐 허드렛 일도 있고 또 야근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 어쨌든 이 고용주들은 남성들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이런 그 잠재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피하는 수단. 이왕 할 거는 여성을 기피한다는 얘기죠. 기피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똑같이 여자와 똑같이 하니까 여성 직종의 개토화, 여성 직종의 어떠한 그 개토화가 뭐 개토화는 건 지역하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지역을 우리가 개토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여성 직종의 어떤 개토화 현상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유사한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그래서 유사한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그다음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 이게 참 그 선언적이에요. 저희 나라는 또 지금 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서 거기에 가치자가 들어간 거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뭐 이렇게 캐나다에 비해서는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뭐 6%가 아니라 60%. 그래서 남성 직업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의 직업군에서 한쪽 성이 차지하는 것이 60% 이상일 때는 남성 직업군, 여성 직업군이라 해가지고 이런 남성 직업군에서 받는 임금과 수행된 가치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성 직업군의 적정한 비교 가치를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 동일 가치 노동에 의한 동일 임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다시 이야기해서 현재적으로는 뭐 명시적으로는 여성한테 좋을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잠재적으로 역기능으로 나와서 현재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이런 비교 가치 임금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OECD의 평균 이하로 저희가 지금 한 30, 우리가 보겠지만 한 37원 정도, 그러니까 남성의 100원 벌 때 여자는 이제 63원인가 67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남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남녀 교육 차별 없죠. 거의 없죠.
뭐 이제 도리어 남학생들도 이제 간호사라는 아까 되면 여성 직종의 개토화 이것이 다 무너지고 여성들도 뭐 이제 뭐 의사나 판검사의 시출도 상당히 높고 도리어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고 근데 왜 평등하지 않냐 이게 그쵸? 왜 평등하지 않냐 또 더 세컨드 시프트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혹실드라는 사람이 이 여성은 두 번째 이동한다. 첫 번째로는 직장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로는 가정으로 또 이동해서 두 번 출근한다. 이게 두 번째 이동이에요. 또 세컨드 시프트 두 번 출근한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또 퇴근한 후에 또 가정에서 또 출근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교육은 똑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제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했지만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남성 여성을 기피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지를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제하지 못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그 급진주의.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러지? 예, 죄송합니다. 자, 보드리아르의 이제 시뮬라크라, 시뮬라숑이라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2주 때, 그, 탈현대성에서, 제가 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지를 대상으로 한 미키마우스, 그러니까 지와 미키마우스, 어떻든 디즈니랜드의 미키 마우스는 지를 대상으로서 모방해서 탄생한 거죠. 근데 별개죠. 별개고. 그러니까 모방한 대상과 서로 관련이 없고 또 가상된 이 실제가 미키마우스가 지배하는 현상을 우리가 시뮬라크라다고 이야기했죠. 자, 보드리아르의 이 시뮬라크라는 바로 현재의 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로의 여성이 있어요. 어찌되었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제 호명, 그러니까 배웠죠. 그 에피레이션, 잠깐 학자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번 시간에 배웠죠. 그 사회주의 페미니즘 하면서 그 누구죠?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분 에피레이션 해가지고 돌봄 노동 주요 모순 부차 모순 하면서 그 호명된 주체 여성 한마디로 자 주체 여성이 있고 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여성은 호명된 주체로의 여성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라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색채를 띄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브라운이라는 이 역사학자는 자, 규율 권력.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참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 규율 권력, 우리가 개체화된 신체 의식하면서 미셸 푸코의 뭐 규율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기울 권력이라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의 권력, 이렇게 객체화된 신체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율 권력은 성차,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종교 등의 차이를 통제와 감시의 축을 따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법적 질서로 분류하고 규범한다. 그쵸? 규율력에서. 그래서 이 브라운의 분석은 자유주의 개인이 추상화된 존재여서 이미 젠더화된 체제에 조응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채색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봄 뭐 쉽게 해서
돌봄 노동을 여성이 해야 된다? 이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채색되었다는 얘기죠.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질서의 그 기초를 제공하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 주체로서의 여성, 플라톤의 이데아죠. 이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이 아니란 얘기죠. 모르죠. 이 주체로운 여성이죠. 근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채색해가지고 이분법적 질서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채색해가지고 이제 호명된 주체로의 여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은 남성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런 호명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자본주의에서 여성을 어떻게 호명시키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 하면서 우리가 또 2차 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에서 여성을 어떻게 호명하냐, 이거 뭐 간단하죠. 뭐 저임금, 우리가 배웠죠. 저임금과 돌봄 노동이죠. 그러니까 호명된 주체로의 여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라 현상이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과거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주체대 여성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채색된 호명된 주체로서의 여성이 바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라 현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중요한데,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그 이론의 근거를 두지 못했죠. 그래서 교육만 시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죠. 자, 하여튼 그러한 교육은 우리가 여성의 교육과 남녀의 교육이 똑같이 교육시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구조, 어떻게 보면 젠더 체계 속에서는 그것이 왜곡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이 어떠한 여성 해방의 돌파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고, 또 하나 제1의 목표는 이제 마르커스 페미니즘.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기원에서 뭐 신성가족, 대우혼, 뭐 풋날로랑 가족, 뭐 그런 거 거기까지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분들은 아까도 했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이런 초역사성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사유재산제도에 의해서 가부장제가 생성되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저가 뭐 잠시 더 설명할까요? 자, 하여튼 야만 미개 지나면서 문명 시대 오면서 이제 가축을 사용하면서 잉여가 생겼죠. 잉여가 생긴 것이 이제 잉여가 생겼으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형성되는 거죠. 자,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은 욕망. 제가 얘기했죠. 북한은 국가를 통째로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업을 통째로 주든가 교회를 통째로 주든가 규모의 차이만 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성을 가둬놓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좀 야한 얘기지만 나하고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남자는 바람을 펴도 되고 여자는 바람을 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사유재산에서 가부장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사유재산에서 가부장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초월성을 못 보고 가부장제 어디서 생겼어? 저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원시 공산사엔 가부장제 없어? 대답 못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회주의나 저 북한 공산주의, 그러면 여성의 종속이 없어? 거기? 아니,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가, 우리가 봅시다. 제가 원인을 안 그렸어요.
왜냐면 너무 뭐 명약관한 얘기니까. 그럼 원시공산사회는 뭐 가부장 저기 뭐 남녀가 평등해서 물론 이분들은 모계사회라고 그리고 있죠. 그럼 좋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가축 사육을 뭐라 그랬어요? 왜 남성이 해?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적 질서의 기초에서 과거를 본다는 얘기죠. 남성이 힘이 세다는 가정하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가축을 남성이 했고 가축의 주인이 남성이 그 잉여 생산물의 주인으로 변하면서 사유재산제도가 탄생되고 여자를 가두는 가족제도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남성이 여성이 가축 사육 왜 못해? 여기에 지금의 이분법적 질서를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그럼 공산주의, 저 북한 남녀가 평등해? 소련 지금 러시아죠. 소련 그때 남녀가 평등해? 아니죠. 더 불평등하죠. 이러한 문제.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서 이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뭐 당연 여러분 간단하지 않겠어요? 자, 사유재산제 때문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탄생했어. 그 여성이 남성한테 지배를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 폐지가 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면 남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유재산제도 폐지가 이분들의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유재단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본주의 안에서 토대 결정론이죠. 토대 결정론 이제 여러분들 자꾸만 응용하셔야 됩니다. 막스가 상부 구조가 이데올로기가 있고 토대의 생산 양식이 있죠. 토대에 의해서 결정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생산 양식에서 탄생됐다. 그거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 자본가 계급은 단순한 생산 도구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지향하고 이제 뭐 그 이제 출산 노동자 계급은 점점 사랑이 없어진다. 서로에게 냉담해진 그들은 그렇게 자본가에 의해 가족 해체가 일어난다. 자본에 의해 가족 해체가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또 그 맞는 말도 있어요. 이게 가족 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단순히 가둬놓으면서 출산에 두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문이라는 그 요즘에 이제 해자되고 있는 그 윤정희 씨, 문희, 그다음에 또남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셨고 3대 이제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문희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드파 이제 그 사장하고 결혼하면서 모든 그 영화 활동을 다 중지하고 거의 한 60이 되셔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가 일어나고 뭐 우리가 많이 보죠. 지금같이 또 이런 금수저, 흑수저 이런 그 계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아버지들이 힘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돈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아버지에 대해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돈이 많은 부모와 돈이 없는 부모의 이러한 그러한 그 차이 상당히 크죠.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의 이론적 관점은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지금의 가족 제도를 볼 때 또 이분들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분들은 잉여세 상물 그죠? 이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생겼고 여성을 가둬놨다.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보통 여성을 돌봄 노동의 담지자다고 할 때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유재산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잉여 생산물, 그래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사유재산이죠. 내 재산을 가져라. 그럼 여성은 뭐야? 경제적 독립. 여성은 경제적 독립시키는 얘기죠.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돌봄 노동의 사회화. 뭐 누차의 사회화, 돌봄 노동을 상품화 시켜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또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에요. 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임금을 가져야 되니까 자본주의만이 여성의 경제를 편입시켰다. 그럼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떠한 게 본질적 문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여성의 종속으로 시작했지만 여성의 해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해방되는 것은 이러한 그 사유재산 제도의 폐지, 이렇게 이제 마르크스 페미니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자본주의는 여성의 경제, 저임금 때문에 여성의 경제를 편입시켰고, 그럼 여성이 경제적, 어찌됐든 지금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탈가족화라 그래요. 탈가족화, 개인화. 우리가 이제 그 가족제도에서 한번 더 이제 배우시겠지만, 탈가족화, 개인화 현상입니다. 이거 탈가족화, 개인화 현상인데, 그러면은 점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진다는 얘기죠. 남성과 동등해진다는 얘기다. 지금은 뭐 임금 차이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막스의 이 그림이, 막스는 어찌되었든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경제적 독립이 이제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자본주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본주의는 자폭한다. 이게 자폭한다. 그러니까 혁명에 의해서 이제 빨리 자폭하냐, 아니면 가만히 가도 자폭한다. 이렇게 막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림이 여기 다 있는 거죠. 하여튼 돌봄 노동의 사회화.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 페미니즘이라고 제1의 물결이다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제2의 물결, 이제 급진주의와 이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